참고로 배민에서는 기술 기반으로는 최초로 여성 임원. 이미 알고 있었지만 들으니까 정말 더 이미 알고 계셨군요. 안녕하세요. 헤이조이스 연계열차 개발자 인턴 김다희입니다. 오늘은 정말 개발자로서 대단한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연이라고 하고요. 현재 배민의 베트남 팀에서 제품이랑 기술 책임자를 맡아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다시 말하자면 조연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인터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연님의 커리어 여정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2005년에 D모 포탈에서 일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UI 개발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을 했고, 이후에 S모 커뮤니케이션즈, N모 게임사 등에서 일을 해오다가 큰 회사에서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 회사를 못 나가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 정도에 나와서 그 게임 스타트업에서 게임을 런칭을 시키고 2년간,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에서 배민 서비스의 제품이랑 기술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제가 배민에서는 기술 기반으로는 최초로 여성 임원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 이미 알고 있었지만 들으니까 정말 더 이미 알고 계셨군요. 네. 너무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주니어 시절을 이미 거치셨고 또 많은 개발자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저 같은 주니어 개발자들이 빠르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우선은 본인이 성장하는 모습이 어떤 건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코딩을 잘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프로젝트를 이끌거나 팀이나 사람을 이끄는 거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주니어라는 게 폭이 넓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영예 수렴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는 게 사실은 어제 하는 거에 100%의 성장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조바심을 갖지 않고 그냥 지금 해오는 것에 집중하되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내가 해온 것들이 뭔지를 복기하는 거, 그것들을 습관처럼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자로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역량, 만약에 3가지가 있다면 혹시 어떤 거가 있을지? 저는 우선 논리력이라고 생각해요. 개발자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구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설득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가장 그 설득을 시켜야 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은 스스로 나 자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력을 갖추고 내가 지금 구현하고자 하는 것,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 왜 어떻게 구현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부분을 다른 사람들한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조금 이 앞선 2가지랑은 좀 다르지만, 저는 좀 집요함과 진지함이라고 생각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제가 만들어낸 어떤 버그나 문제가 30번 정도를 테스트를 했는데, 저한테는 그 중에 한 번밖에 그 문제가 없었던 일일 수 있는데, 사실 그렇다는 거는 그게 수십만 명의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걸 설치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고객들이 그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떤 집요함과 진지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개발자로서 일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엔 뭐가 있을까요? 조바심을 버려야 되는 게 우선 먼저일 것 같고, 사실 10년, 20년이라고 하지만 5년 뒤에 제가 개발자를 하고 있을지 안 하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어쨌든 10년 이상 개발자로 일을 해왔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 업계가 되게 재밌게도 진보하는 게 되게 눈에 잘 보이는 업계잖아요. 개발 언어도 그렇고 개발 방법론도 그렇고 프레임워크들도 너무 좋은 프레임워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되게 예전에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거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게 되게 실력 없는 개발자들이 어디 업혀가려고 하는 것처럼 어떤 느껴지거나 그렇게 치부되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다양한 프레임워크라든지 아니면 도구라든지 개발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툴들을 내가 활용하는 방법을 키워나가는 거, 내가 만들고 운영하는 서비스들이 그 발전해감에 따라서 그 시점에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에 대한 부분을 다양하게 고민을 해보고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거, 이런 능력들이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개발자한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그럼 개발자에게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주어진 프로젝트, 환경, 조직의 형태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의 범위가 다르잖아요. 개발자로 치자면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게 되게 작은 단위의 컴포넌트일 수도 있고 복잡하고 큰 규모의 서비스일 수도 있고 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안에서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정리하고 이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리드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게 어떤 개발에 대한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플랜에 대한 해결책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른 분들이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글을 잘 쓰는 엔지니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글을 잘 쓴다라는 거는 내가 논리를 가지고 정리했던 내용을 말로 할 수는 있지만 글로 정리하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을 수 있다라는 능력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여기 제가 네네. 미리 드리지 않은 질문인데 네네. 주연님의 네네. 개인 블로그를 한번 봤었는데 네네. 블로그 글이 한 1년을 주기 정도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혹시 네네. 그러면 그 글을 쓰고 있는 기준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글을 주로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요. 5년 이전에는 훨씬 자주 썼어요. 그렇다고 해서 블로그를 1년에 한 번 쓰는 거에 대한 뭔가 익스큐즈가 되진 않지만 점점 저도 이제 많이 나태해진 것 같아요. 일을 하시면서 주니어 개발자들을 되게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이 친구는 좋은 개발자로 성장하겠구나라는 걸 한번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개발자 자질이랑 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나 고민이나 어떤 문제들을 되게 진지하게 대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하거나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아,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정확하게 설명할 줄 알고 거기에 관련돼서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호기심이 가는 문제에 대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되게 얘기를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볼 때 되게 흥미롭고 아, 이분들은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잘 성장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님 눈은 어때요? 반짝반짝합니다. 신입으로 다시 돌아가신다면 이 경험만큼은 꼭 다시 해보고 싶다 하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해오면서 좀 기억에 남는 순간 이런 부분들이 나를 성장시킨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을 벗어난 내가 안 해봤던 일을 새롭게 해보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배웠다라고 느끼는 거. 제가 그 조직 안에서 개발 이외에 어떤 다른 영역, 프로젝트의 리딩을 맡게 되었다던가 그간 뭐 해오던 방식의 개발이 아닌 다른 형태로 개발을 해보게 되었다던가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관점을 되게 넓혀주고 그걸로 인해서 다음에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더 넓은 범위의 영향력을 가져갈 수 있었던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발자의 일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이게 넓은 범위에서 내가 하는 일들을 되게 만드는 과정이라면 그걸 해봤던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개발자는 평생 공부해야 되는 직업이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네네. 들었는데요. 네. 혹시 이렇게 평생 공부해야 되는 개발자를 하시면서 지친 적은 없으신지 만약에 그런 적이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되게 궁금한데 혹시 공부를 하시면서 지치거나 힘드신 적이 있으셨나요? 저는 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막 끝까지 밀고 나갈 때 그게 끝나면 아 너무 힘들어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어 라고 느낀 적은 네네. 있어요. 개발자들이 하는 공부가 내가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를 잘하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된 공부를 하거나 작게는 기능들을 익히기 위해서 매뉴얼을 습득하는 것부터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좀 깊게 공부를 하는 부분까지 되게 다양하잖아요. 본질을 보자면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개발자의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개발자가 아닌 분들이 개발자 계속 공부해야 된다는데 너무 지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는 고시 공부나 이런 거를 위해서 막 달달 외워야 되고 뭔가 깊이 있는 학습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뭐 그런 공부로 생각하셔서인 것 같아요. 저는 대체로 개발자로서 했던 공부들은 즐거웠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즐겁지 않을 때는 제가 조바심을 느꼈을 때인 것 같아요. 이런 기술도 나오고 저런 기술도 나오고 갑자기 돌아봤더니 나는 전혀 몰랐던 용어들이 너무 생겼어. 근데 나는 이거를 하나도 모르겠어. 내가 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조바심이 생겼을 때 그럴 때는 이 공부가
되게 지치고 힘들 수는 있는데 거기서 사실 조바심을 버린다면은 그 개발자가 해야 되는 공부가 지치게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기술이 빠르게 개발이 되고 있고 공부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개발자가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이 뭘까? 컴퓨터 사이언스라던가 네. 아니 뭐 세월이 변하고 뭐 기술이 많이 변해도 반드시 그래도 이건 꼭 가져가야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 사실 이 얘기를 앞선 질문에서 드리려고 미리 적어놨었는데 까먹었어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에세이의 구절이 있거든요. 폴 그레이엄이라는 YC 창업자분이 해커와 화가라는 에세이를 쓰셨는데 거기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말이 너무 이상한 것 같다. 이 분야는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고 그쪽의 한쪽 끝에는 어려운 문제에 골몰한 수학자 같은 사람이 있고 한쪽 끝에는 뭔가를 만들길 좋아하고 계속 뭔가를 해내는 뭐 화가, 해커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되게 시리어스해 보이는 이 말에 묶어넣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 좀 더 진지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난 사이언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굉장히 예전에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어떤 본질이라는 게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저는 처음에 아까 자질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일을 대할 때 진지하고 집요한 자세로 대한다면은 사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거 그걸 위한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에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주니어 개발자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제가 했던 얘기는 사실 저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여정일 것 같고요. 모든 주니어 엔지니어 분들이 앞으로 가셔야 될 길들은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 가지만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지치지 않도록 주변을 챙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지치지 않게 되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나를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동료더라고요. 그래서 뭐 꼭 우리 회사에 있는 어떤 동료가 아니더라도 계속 일을 해가면서 교류하고 서로 지지하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을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찾으면서 번아웃 되지 말고 함께 오랫동안 잘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